웬만한 스캔들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그 헐리우드. 네. 이 헐리우드를 발칵 뒤집어 버렸던 엄청난 스캔들. 이른바 땡땡 게이트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게이트가 붙으면은 아시죠? 엄청 큰 사건이죠. 엄청 크죠, 스케일이 크죠. 네. 커야만 붙거든요. 땡땡 게이트의 주인공들 얼굴을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어이구, 어머. 많이 나오시네. 여러분이요. 네. 여러분이 관련이 됐는데 전체 인상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에요? 주인공분들. 이분들은 일단 헐리우드가 아니죠, 지금. 배우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는 배우가 한 명도 없어요. 네, 저도. 익숙한 얼굴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상이 다들 좋으네. 그쵸. 과연 이 땡땡 게이트 주인공들과 누가 스캔들을 휩싸였는지 상대 파트너들 먼저 공개 또 해드릴게요. 이제 아시는 얼굴 막 나올 거예요. 쏟아진다. 벤 애플렉 있고요. 아놀드 수월제나가 아놀드 수월제나가 사건은 당시에 뉴스 데스크에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너무 큰 사건이에요. 어머나. 저기 우리 로빈. 로빈 윌리엄슨 건들지 맙시다. 그래. 따뜻한 사람. 저분은 아니 근데 저분들이 왜? 그 점들이 왜? 왜? 도대체 뭘로? 뭐 때문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여성분들이 공통점으로 공유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직업. 아, 직업이요? 다 똑같은 직업군의 분들이세요. 직업을. 정답.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는 늘 와이프보다 더 붙어 있으니까. 매니저 설마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아니 뭐 메이크업 변호사? 이분들의 공통점. 알겠다. 직업 공개해드릴게요. 어? 이 모든 여성분들은 유모예요. 에? 아이들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설마 자기 아이 돌봐주는 와우. 던? 일단 근데 유머라는 어감이 우리나라랑 서구권 좀 다른데 미국이랑 영어권에서는 내니라고 부르는 내니. 유모인데 그쪽에서는 이 유모가 특별한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요. 유모로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 학위도 대학 학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직 교사거나 소아 간호사 출신. 잘 나가는 유모인 경우에는 연봉이 6만 달러, 한 7,800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와. 유모를 내니라고 했으니까 내니 게이트인가요? 정답. 대박. 매니게이트. 매니게이트. 이분들 다 소개하면은 제가 오늘 1시간 다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좀 파장이 컸던 그래요. 새 커플 얘기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그래요. 또 요분으로 시작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누구 좋아하신다 그랬죠? 주드로. 할리우드의 미남 배우 아, 이분은 좀 유명해, 근데. 주도로로 좀 너무 시작을 해볼게요. 잘생겼어. 아시다시피 연기력도 기본적으로 탄탄한데 외모가 젊었을 때부터 정말 화려했던 주드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주드로가 2003년 첫 번째 부인이었던 세이디 프로스트라는 영국 배우와 이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혼을 딱 하고서 나를 책임져 RP라는 영화를 촬영하러 가요. 그리고 그 촬영장에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핫하고 잘 나가던 배우 시에나 밀러와 사랑에 빠집니다. 교제를 시작하게 돼요. 네, 어울린다 좀. 그쵸. 네. 글로벌 팬들은 야 선남선녀가 만난 거 아니야? 응원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았고요. CG들은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다가 2004년에 공개적으로 약혼까지 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당시 주드로에게는 아이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때 이미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세이디와 아빠 주드로. 아이들은 요 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잘 양육이 됐다 그러고 부인이었던 세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케어를 좀 잘 하고 싶어서 유모를 한 번에 한 3-4명씩 고용을 해서 아이들 케어에 좀 신경을 썼다 그래요.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랑 우리 시에나랑 좀 잘 사이가 좋은 관계로 지냈나요? 요것도 참 다행인 게 시에나도 주드로의 아이들과 굉장히 잘 지냈고 살뜰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지민 씨는 그게 궁금하겠죠? 왜? 두 분 아이 없는데? 아예 없어. 아예 없지. 나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이거 사과하세요. 이건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또 두 사람도 바쁜 와중에 사랑을 알콩달콩 키우면서 공개 속상에서 굉장히 스위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너무 알콩달콩해가지고 어울리죠. 예뻤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절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2004년에 약혼을 했는데 2005년 정도에 벌써 1년 만에? 두 사람 관계가 삐걱된다던데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소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갈등의 중심에 여자가 하나 있다던데 소문이 더 들리는 거예요. 또 파파라치들 능력이 대단해요. 그렇죠. 데이지 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20대 유모의 존재를 이들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사진이 돌면 지금 뭐 시에나도 물론 기분이 나쁘겠지만 아이의 엄마가 또 기분이 어땠을까? 그렇죠. 그녀를 고용한 건 엄마였기, 친엄마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데이지 라이트를 해고합니다. 해야지. 그렇죠. 네. 근데 그때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커질까? 데이지는 자기가 해고당했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화가 나는 거야. 뭐가 화가 나? 그래서 유력한 언론지랑 주드로랑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아휴. 요 사건이 터질 당시 주드로는 미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이들의 아빠니까 혼자 촬영하면서 실제 좀 외로워진 거예요.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부인이랑 연락을 해서 애들 중에 한 명은 나 촬영할 때 여기 좀 와 있게 해줘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지가 대표로 유모로서 아이를 데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이거 계획적이었을 것 같아. 왠지. 와인을 마시던 주드로가 이혼한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매일매일 보고 싶을 때 함께 할 수 없는 이 고통, 자기의 외로움 이런 거를 데이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고민 상담. 데이지는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위로를 좀 해줬겠죠? 밤에 술 여름, 마시면서 미국. 모든 게 완벽한 박자를 맞추고 있네. 두 사람은 이날 처음으로 함께 밤을 지새게 돼요. 뜨밤. 이렇게 한번 밤을 지낸 이후로 두 사람은 정말 고삐가 조금 풀렸는지 기사를 보시면 정말 적나라하게 막 침대, 소파, 집안의 수영장 할 거 없이 대놓고 집안 곳곳에서 관계를 막 이어나가요.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소홀하게 일했냐면은 네. 실제로 자다 일어난 주드로의 아이가 한 침대에 있는 데이지와 주드로를 목격한 일도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다. 폭로가 구체적이네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하죠. 구체적이에요. 물론 이 폭로 기사는 데이지 쪽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100% 진실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드로 쪽에 말은 없으니까.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주드로는 공개 성명문을 통해서 자신의 약혼녀 시에나 밀러에게 사과를 합니다. 공개 사과를. 공개 사과를 해요. 분노한 시에나 밀러는 이때 사실 주드로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둘은 별거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죠. 별거에 들어갔는데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배신감. 네. 그래서 나도 뭔가 하나 해야겠다. 주드로에게 복수를 하기로 해요. 복수 어떤? 막장인데. 어떤 분과 맞바람을 피우기로 결심합니다. 맞바람 위험한데. 우리가 아는 분. 주드로에 설마. 필적하는 섹시 아이콘 또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다니엘 크레이그. 대인 6대 제임스 본드죠. 007. 다니엘 크레이그와 공개 석상에서 따뜻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별 안 한 상태인데. 아니 저분은 왜 같이 나오고 그래요, 홍시 선생님? 007이니까 이제 위기에 빠진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서. 메소드 하고 있을 때. 메소드. 주드로도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기사를 통해서. 네. 자연스럽게 우리는 끝났구나. 둘은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도 시에나의 분노가 가라앉질 않아요. 자기는 배신당했을 뿐이니까. 네. 실제 한 영화 시사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싱글녀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싱글로 쭉 사세요. 이런 이거 약간 누구 겨냥해서. 의미심장한 일침 같은 걸 날리기도 하고 네. 다른 인터뷰에서는 아예 대놓고 데이지가 평생 공포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녀가 어두운 골목에서 나랑 마주치지 않길 바란다. 악담을 퍼붓게 돼요. 야. 그만큼 분노했던 거죠, 시에나 입장에서는. 그럼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재밌는 건 이 데이지라는 인물인데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아요. 네. 그리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뭐죠? 아기들 재워주는 유모 에이전시 사업을 시작해요. 와, 이게 잘 됐어요? 엄마들이 불안해서 애 못 맡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사업은 꽤 잘 됐다 그래요. 왜냐면 심지어 그 회사 이름이 사일런 나이트 내니즈예요. 고요한 밤의 유모들.
잘났네, 니. 네. 그냥 대놓고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다음 사람 누굽니까? 다음 분 아, 끝난 게 가볼까요? 아니었어요? 자, 다음은 벤 애플렉 아, 베네플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사로는 워낙에 계속 이슈가 많은 분이었어서. 화려한 분이죠. 네. 화려하고 벤 애플렉과 공개적으로 연인으로 알려진 분들만 어느 정도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가야 돼. 많아요. 많지는 많아요. 귀네스 기네스 펠트로 맞아요. 제니퍼 로페즈, 그렇죠. 제일로, 제니퍼 가너. 대단하다. 대단한 분이죠. 아나 데 아르마스. 우와. 요즘도 굉장히 뜨는 배우죠. 아, 그 007에서 나오는.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 제이로? 제니퍼 로페즈. 제일로는 왜 두 번이나 제일로 나오죠? 두 번 나오네. 20년 만에 재결합을 하면서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다시 만났구나. 요거는 정말 최신 이야기고 벤 애플렉의 내니 게이트가 일어난 시점은 벤 애플렉과 제니퍼 가너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이혼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제니퍼 가너, 벤 애플렉 같은 경우에는 인꼬 부부로 정말 소문이 잦아 있거든요. 네. 아이들과도 알뜰살뜰 잘 지내고.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사람의 이혼 발표가 일반 대중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죠. 왜냐면 이 이혼 발표가 나온 날짜가 2015년 6월 30일이었거든요. 제니퍼 가너와 벤 애플렉의 결혼 10주년 기념일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혼 기념일. 발표. 근데 이게 더 이상한 게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바하마로 가서 여행하는 모습이 막 신문에 공개가 되면서 네. 아 여기는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혼 선언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두 사람의 이혼 이유는 벤 애플렉이 두 사람 아이의 유모였던 아, 여기서 또 그때구나. 내니님이. 크리스틴 오조니안이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였기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오존이안. 저분은 근데 상당히 좀 매력이 넘쳐 보이지 않나요? 너무 나 매력 있어요. 알고 계시네. 당당하고. 사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항상 단서가 같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얘네는 불륜이야. 왜냐면 이렇게 되는데 요건은 살짝 애매했었던 게 물증이 남은 건 없었어요. 증거가 포착이 된 게 없어요? 보통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남기는데 네. 사진이 공개되진 않고 딱 하나 타이밍이 좀 이상한 게 한 번 포착이 돼요. 이혼 발표 즈음 해서 크리스틴이 유모로서 해고가 되고 갑자기 다른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포착이 먼저 돼요. 이거는 증거는 없지만 냄새는 나네요. 냄새가 나죠. 네. 소문이 한 번 돌고 나서 보름 정도 후에 모두가 궁금해했던 파파라치 샷 중요한 게 하나가 공개가 됩니다. 아하. 뭐예요? 어떤 사진이에요? 사진으로 벤이고 크리스틴이에요? 예. 벤과 크리스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주고 있. 선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건네 주고받는 선물 그리고 이 사진이 찍힌 뒷배경이었어요. 뭐예요? 뒷배경이. 이 뒷배경이 LA에 있는 벤 애플렉의 렌탈 하우스였어요. 약간. 유모가 야심한 밤에 그러니까 뭔가. 남자 배우 개인 렌탈 하우스에 찾아가서 뭔가 이상하죠. 활짝 웃으며 샴페인을 건넨다? 되게 이상한 사진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것도 야밤에. 야밤에. 네. 근데 이 파파라치 쪽을 좀 보고 있는 느낌이 좀. 정확하게 보셨어요. 흔히 우리가 아는 파파라치 샷은 그러네. 둘만의 밀회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치 크리스틴 오조니아는 파파라치가 어디서 찍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제 위치에서 찍었고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거의 지금. 가족 사진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어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내가 언제 벤 애플렉을 만나러 갈 것이다라고 크리스틴이 파파라치한테 정보를 흘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와. 노린 사진이에요. 무섭다. 이건 뭐 관종 수준이 아니고 약간 무섭다. 진짜 무섭네요. 네. 얼마나 찍히고 싶었을까? 벤 애플렉의 여자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즐기기 시작해요. 아하. 아하. 이 쏟아지는 파파라치의 관심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럼 다음 또 있어. 다음 분은 이제 커플. 아직 안 또 끝났어. 있어요. 에단 호크. 할리우드 명배우의 에단 호크 얘기인데 사실 에단 호크 얘기를 하려면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시작부터 같이 나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할리우드 배우 우마 서먼. 네. 두 분 한때 부부였잖아요. 맞아요. 결혼한 해에 아이까지 바로 낳게 됩니다. 그때 결혼했구나. 그리고 4년 뒤인 2002년에 둘째까지 낳게 되면서 굉장히 겉으로 보기 행복한 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둘째가 태어나고 다음 해
우마 서머는 자신의 인생 작품이 되는 킬빌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러 가게 됩니다. 맞다. 촬영장을 가게 되니까 육아에 전념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럼 이제 남편의 에단 워크가 더 힘을 쏟았어야 됐는데 이때 에단 워크도 배우이자 작가로 열심히 활동을 할 때라서 네. 본인도 육아에 전념하기는 좀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니 꺼내는 거죠 지금. 얼른 꺼내니. 내니?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내니가. 내니. 그래서 에단 워크는 자기가 잘 알던 출판 에이전트를 통해서 당시 20살이었던 콜롬비아 대학생 수재 라이언 쇼 휴즈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요. 만나고서 얘기를 해보고 나서 괜찮겠다 싶어서 바로 유모로 고용하게 됩니다. 에단 워크. 네. 콜롬비아 대학교. 근데 이상한 소문이 조금 나오긴 시작하는데 네. 이쪽에서 나오지 않아요. 뭐 어느 쪽에서 나와요? 아내 쪽에서 먼저 나옵니다. 아하. 우마 서먼하고 킬빌 연출을 맡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하고 진짜로 맞아. 저 몰랐어요. 이거. 둘이 묘한 기류가 있다는데? 라는 소문이 나와요. 이건 뭐 요한이 아니라 빼박이지. 키스하는 사진 아니에요? 빼박이다. 잠깐 가까이서 가서 봐도 돼요, 사진? 안 돼요. 아니, 집에 저걸 갈 때 가져가. 확실하게 지금 입술이 아니 붙었는지. 입술 아니고 여긴 것 같아요. 볼이에요? 예. 아니야, 귀가 여기 있어 지금. 아니야 이건 이 머리예요 입, 머리. 입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입이야 사진인지. 이때 입이에요. 약간 근데 귓속말 하는 느낌 같기도 해요. 꼭 이게 단순히 입맞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런 소문이 날 만한 어떤 정황들이 네. 포착됐다는 거죠, 현장에서. 이게 충격이고 몰랐어요. 저 킬빈 원원 팬인데. 그럼 후크가 라이언이랑 맞바람을 피운 거예요 지금?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굉장히 또 이제부터 혼돈으로 들어갔는데 요 즈음해서 이때 에단 워크는 캐나다에서 영화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니퍼 포저라는 모델과 입맞춤하는 사진이 공개돼요. 아니 그럼 내니는 언제 끼어들어요? 사진이 이렇게까지 공개가 되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네요. 결국 2004년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되게 시끄럽게 이혼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꽤 많이 났고 좀 시끄럽게 이혼을 했고 워낙 스타였다 보니까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제가 시끄럽게 이혼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들어갔었나 보다. 평행 이론. 요즘에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에다노크 이상민 평행 이론. 아니 에단 워크를 좀 덮으셨네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상민이지. 에다노크를 덮어주신 거. 중간에 기류를 살짝 좀 바꿔보려고 그냥 한 거니까. 네네. 좋아요. 두 사람은 이혼한 이후에 에단 워크가 길거리에서 어떤 여성과 막 장난치면서 걷는 사진이 하나 공개됩니다. 이런 사진이었는데 이 대상은 과거 두 사람의 아이들의 유모였던 라이언 쇼 휴즈라는 사실을 밝혀져요. 저 여자라고요? 동일 인물입니다. 이 둘이 서로 맞바람을 피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유모와의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네요. 너무나 그렇게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지죠. 오래 걸렸으니까 네. 이 시간이. 많은 매체들도 두 사람의 이혼에 라이언과 에단 워크의 불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막 내피셜을 돌려요. 네. 근데 일단 에단 워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부인하겠죠. 아니다. 우마 서먼과 이혼하고 1년 반이나 지나서 우연히 라이언 쇼우즈를 맞닥뜨렸다. 그러고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다라는 말을 해요. 믿어주자고요. 아니, 오늘 굉장한 그러시네요,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세 분을 소개를 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스타들의 어떤 유머와의 사랑에 빠지는 그 심리는 어떤 건가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를 할 때 가장 큰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유모, 낸이라는 존재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넘어가는 데서 오는 그 자극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일단 컸을 것 같고 내 아이를 너무 정성스럽게 보살핀 어떤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아내는 너무 바빠요. 자기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고용한 유모에게 내가 양육을 당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헐리우드 커플들의 리얼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민 씨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인데 김지민 씨 어디 가셨죠? 아직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김지민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등장하시려고? 제가
주리아 누구 따라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마녀. 아니요. 마녀 모자 아닌가? 무슨 소리야? 아니 음악만 들으면 당연히 알죠. 알죠? 그거잖아요.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 그렇죠. 줄리아 로버츠? 정답입니다. 야. 근데 좀 비슷했나요? 네. 아 그럼요. 안 비슷했는데. 아니 뭐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이렇게 음악만 듣고 진짜 제발 뒤에 줄리아 로버츠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음악만 들었어요. 정답이에요. 어쨌든 음악은 줄리아 로버츠 귀여운 연인인 거 다 아시잖아요. 네, 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오늘 영화 귀여운 여인으로 스타덤에 오른 후에 30년 넘게 탑 배우 명성을 지키고 있는 줄리아 로버츠의 사랑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명한 주간지에서 선정한 세계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5번이나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배우 최초로 2천만 달러 클럽 회원으로 인정받았을 정도로 미모, 뭐 연기력, 흥행력은 그냥 뭐 따놓은 보증표라고 알려져 있죠. 정말 대단한 거니까 2천만 달러 클럽이라는 게 영화 출연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이상을 받았다는 건데 와우.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한 영화를 다 합쳐서 흥행 수입을 그냥 합쳐 보면은 약 20억 달러, 2조 원 이상의 전체 흥행 수입을 올린 메가 무비스타예요, 정말. 메가급이네요, 정말. 약간 미인의 대명사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영화 노팅힐에 나왔던 그 영국의 런던 맞습니다. 그 서점, 네. 그곳은 지금까지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잖아요. 네. 되게 너무 재밌었네. 지금 뭐 말만 들으면 정말 줄리아 로버츠 하면 시원한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귀여운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랬던 줄리아 로버츠가 수많은 남성들과 스캔들에 휘말린 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니 몰랐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사실 알고 알고 싶지 않아요. 아니 오늘 녹화 끝낼까요? 노팅힐의 줄리아 로버츠에서 저는 생각이 딱 멈춰 있어요. 맞아요. 모르는 게 지금 그걸 깨겠다고요? 전 아직도 노팅힐을 봐요. 그럼 저 집에 가요? 아,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줄리아 로버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네.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라고? 아 그래요? 일단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스캔들이 났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뭔가 엄청날 것 같아. 리암 아 진짜? 그녀와 가장 먼저 스캔들이 났던 것은 리암 니슨인데요. 줄리아 로버츠가 19살 때 데뷔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영화에서 둘이 만났고요. 리암 니슨 나이가 35살이었고 줄리아 로버츠가 19살, 그러니까 16살 차이예요. 야.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했냐면 이 둘은 동거까지 합니다. 아, 진짜. 19살 때.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남자 리차드 기어. 다 아시잖아요. 만났었구나. 그쵸. 이게 그냥 영화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둘은 촬영 후에 사귄다는 소문이 좀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남자. 다 잘생겼어요. 드라마 프렌즈에서 챈들러로 연기했던 매튜 펠인데요. 프렌즈에 줄리아 로버츠가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맞아, 봤어요. 게스트로 출연해서 둘이 러브라인으로 잠깐 그쵸?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잠깐 씬에서 둘이 눈이 맞아서 만났는데 그 만남도 좀 길진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까지는 만남의 계기가 작품에서 결국 연인으로 이어지는 경우였네요. 연인으로. 네네. 예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에던 호프인데 너무 좋아. 이 둘은 사귀었다 이게 아니라 한 식당에서 이 둘이 춤추는 사진이 파파라치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후문이. 아, 이제 대단한 연애를. 근데 이거는 많이 쿨인 겁니다. 이 네 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들이고 그 사이사이 만났던 분들 때문에 붙은 별명이 있어요. 뭐죠? 약탈왕이라고. 약탈왕? 약탈왕? 자, 그럼 이 유명한 명성 뒤에 가려져 있는 그녀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생활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겠다. 진짜 안 알고 싶다. 일단 이 약탈의 정체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줄리아 로버츠가 약탈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역시. 사랑을 약탈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게 약탈이란 말은 좀 부정적인데. 뺏어온 거잖아요. 설마 유부남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본격적인 약탈의 역사는 줄리아 로버츠가 20대 초반이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누굴 만났길래?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네. 배우 키퍼 서덜랜드입니다. 알아. 지정생존자, 아시죠? 24의 잭 바워. 예.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이 둘이 사랑이 불꽃 튀는 그 당시에 네. 키퍼 서덜랜드는 결혼 3년 차. 아이고. 유부남이었어요? 2살 딸을 갖고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줄리아 로버츠도 그거를? 중요한 지적이에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아 했고 줄리아의 집에서 영화 촬영이 끝나고 항상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키퍼 부부는 이혼 수순을 밟고 줄리아와 키퍼는 약혼 발표를 합니다. 약혼 다시. 결혼 예정일 3일 전에 두 사람은 각자의 홍보 담당자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결혼을 연기하겠다. 3일 전에. 3일 전에. 또 영화를 찍었나?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파혼 발표 후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원래 결혼식 당일날, 예정일 날 네. 줄리아는 키퍼의 절친 배우인 제이슨 패트릭과 함께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뭐예요? 키퍼의 절친.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난리. 와, 무섭다. 그래서 여행에서 이 둘은 돌아온 후에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아하. 하지만 뭐 만남은 또 역시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후크 영화 촬영 중이었는데 줄리아의 역할이 팅커벨이었어요. 맞아 기억나요. 네. 빨간 머리 팅커벨. 근데 이 파혼 때문에 되게 충격이 많았는지 되게 예민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촬영장에서. 네, 그래서 뭐 스태프들한테 갑질도 많이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매일 지각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어허. 그녀의 별명이 팅커벨이 아니라 팅커 헤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다시는 그녀와 작업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나 어린 시절 추억이 오늘 너무 많이 깨지고 있어. 그렇죠. 나 후크 되게 좋아. 근데 아직 깨지면 안 돼. 아직도요? 많이 남았어요 아직. 너무 상상했던 이미지와 성격과 너무 달라요. 너무 지금. 다르죠. 이제부터 한층 레벨업된 빌런처럼 변하는 줄리아의 약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키퍼 서덜랜드랑 헤어지고 결혼을 한 번 했을 텐데. 결혼을 했었어요. 라일 로벳이라는 가수 겸 배우랑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도 첫 데이트 후에 19일 만에 결혼을 초고속 결혼 올린 거예요. 이미 스타덤에 올라 있을 때였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줄리아가 영화 촬영을 들어갔고 이 라일 로벳이 밴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한창 공연을 하느라고 되게 바빴나 투어 봐요. 활동을 하게 예. 되니까. 그래서 장거리 롱디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마음에서 멀어지죠. 멀어지죠. 그래서 2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또 이혼을 합니다. 인연을 못 네. 갚구나. 이혼 직후 줄리아는 이제 영화 촬영 때문에 뉴욕을 찾았던 저분이랑 만났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또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극에 몰입하는 메소드 연기에 현존하는 최고 신 중에 하나고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나무주연상 3번 수상을 한 배우. 와. 대단한 후보에는 많이 오르지만 3번 실제 수상한 최초의 배우고 많은 배우들의 정말 신적인 존재예요. 맞아요. 연기 신. 예. 이렇게 전설적인 배우가 본인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흑역사가 줄리아를 만났을 때 만들어집니다. 아하. 당시 다니엘이 줄리아와 사랑에 빠졌을 때 네. 사실혼 관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하. 사실혼이면 만난 기간도 꽤 될 텐데. 여러분 남자분들 입틀막 하세요. 누구야? 그 사실혼 관계인 여성분은 프랑스 국민 배우 네. 이자벨 아잔이었어요. 아.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죠. 엄청 예뻤던 분이죠. 네. 저분을 두고 표정. 아시죠 남성분? 알죠. 그럼요. 이분은 소년들 마음을 엄청 설레게 했던 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F도 찍고 하셨었을 거예요, 저분. 다니엘과 이자벨은 6년 동안 그렇게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부부였네요. 부부였네. 또 따지고 보면 또 유부남을 약탈한 거잖아요. 자꾸 그래서 약탈왕이 된 거군요.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이자벨이 다니엘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면 안 됐네. 그러게 다니엘이 또 잘못을 했네 이거는 또.
어떻게 이자벨 아자니의 남자를 약탈한 거예요? 다니엘과 이자벨은 둘이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뉴욕에 잠깐 촬영 온 다니엘이 줄리아를 만나고 홀렸구나. 네, 홀렸죠. 야. 다니엘이 너무 못났던 게 이자벨이 임신했는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요. 대부분 시간을 뉴욕에서 줄리아와 함께 보냈고 또 일설에 의하면 집에 못 가게끔 줄리아가 계속 잡았대요. 이런 사실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줄리아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다니엘이 정말 최악의 행동을 하나 또 합니다. 뭐예요? 일단 이자벨에게 헤어지자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을 팩스로 통보합니다. 진짜 최악의 방법이다. 최악, 진짜.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임신 중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도 모자라서 팩스로. 손편지도 아니고. 그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제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이자벨은 아이를 출산을 해요. 다니엘을 잡고 싶은 마음에 와서 애기 얼굴이라도 봐라. 그래, 그거 이게 다니엘도 이제 병원에 가요. 가는데 줄리아가 또 못 가게끔 이제 또 잡았겠죠. 그래서 아이 얼굴 잠깐 훑고 다시 뉴욕으로 갑니다. 줄리아를 만나러. 정말 대단한 사랑 끝났네. 떠난다. 무서워요. 더 마음 찢어진다. 이자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자벨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자벨도 참 마음이 좀 넓은 게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오래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가야죠, 오래. 아, 저런 관계 오래 못 가요, 근데 항상. 1년도 못 가면. 그럴 거면서 왜? 아, 진짜. 1년도 못 가서 헤어지고요. 또 사랑에 빠졌어요? 다니엘과 헤어진 후에 줄리아는 아까 보셨던 그 프렌즈의 매튜 페리와 잠시 만났고요. 금방 헤어지고 배우 벤자민 브렉과 꽤 오래 사귀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때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안겨준 에린 브로코비치에 출연을 하는 등 배우의 생활에 정점을 찍었던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열심히 그렇죠. 활동했었어요. 또 그리고 2000년도에 네. 정말 오랜만에 다음 약탈 대상을 찾습니다. 아, 좀 쉬다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번 목표물은요. 배우는 아니고요. 이제 다른. 카메라 감독인 데니 모더입니다. 근데 감독님이 배우처럼 생기셨는데. 정말 카메라 감독님 중에서도 되게 인정받고 유명하신 분이셨고 이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분도 임자가 있는 건가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 진짜 왜 그래. 이쯤 되면 뭐 유부남 킬러라고 봐도 그래요? 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줄리아가 데니 모더에게 계속 대시를 해요. 진짜. 근데 데니는 그때 당시 정말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베라 스틴버그와 결혼을 했었고요. 또 뭐야? 베라는 임신 중이었어요. 줄리아가 되게 치사했던 게 둘이 헤어지게 베라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유명세를 이용합니다. 본인의 유명세. 어떤 치사한 작전을 펼쳤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유명세로 어떻게 저거. 티셔츠에 뭐라고 써여 있는지 비다 씨 한번 읽어주세요. 엘로웨라. 저급한 베라. 이게 그냥, 야. 진짜 노력이 가상한 게 줄리아가 이 티셔츠를 직접 제작을 의뢰를 해요. 유치해. 원래 있던 거 아니고.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 줄리아. 네. 무서워요. 베라가 이제 자신을 공개 저격을 했잖아요. 저격을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유산을 해요. 그 충격에. 그럴 수 있겠네. 무섭다. 베라는 또 이해 질세라 남편 도둑이라고 칭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나는 줄리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 도둑이에요. 어쨌든 그 여자랑 같이 살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1년 안에 새 남편을 분명히 찾을 거예요. 데니의 눈은 떠돌아다닐 거고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 아기까지 유산을 할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라와 데니는 이혼을 하고요. 이혼한 지 2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줄리아와 데니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 1년 후에 줄리아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또 해요. 당신은 그때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영향이 컸죠.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저에게 분리하고 따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삶을 그와 분리했죠. 그럼 당신이 그의 결혼을 파탄나게 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결국 사람들이 또 그랬네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Crazy girl. 뻔뻔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말을 빙빙 돌리면서 자기 잘못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건 좀 심하다. 차라리 저기서 제가 당시엔 너무 어렸고 뭐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잘못한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조금의 어떤 그거라도 생겼을 텐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면 저분의 과거가 다 바뀝니다. 그런 선택들을 안 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줄리아는 대중들의 눈밖에 났고 저격의 대상이 돼서 아주 밉상으로 낙인이 찍혔죠. 그럴만 하죠. 줄리아는 뭐 이런 평판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이런 인터뷰도 했대요. 결혼 이후에 남편과 함께 작업도 하고 출퇴근하니까 너무 좋다. 당당하네요. 이 인터뷰 내용처럼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게 본인이 약탈해서 뺏은 남편이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본인 남편을 다른 사람이 약탈해 갈까 봐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안함에 사는 거예요. 데니가 한동안 이제 SNS에 빠져서 매일 자신을 쳐다도 안 보고 휴대폰에 빠져 있으니까 줄리아가 SNS 계정을 만들어요. 감시를 하기 위해서. 감시용으로? 감시도 그렇지만 데니는 내 거다라는 걸 만인들한테 알리려고 20주년 축하 SNS 사진인데 뽀뽀하는 걸 굳이. 키스를 멈출 수 없어. 사랑을 엄청 이렇게 포옹과 스킨십으로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데니 모더가 자기 그 남편인데 예. 사랑 인증샷을 계속 올리네. 또 티셔츠 전문 티셔츠 전문이잖아요. 데니라고. 왜 이렇게 티셔츠 제작을 많이 해요? 애기 같아. 그러니까 애기 같아. 버림받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부남한테만 유독 관심이 많이 가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왜 그러는 이게 거지?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심리야? 줄리아 로버츠 가정한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외도를 해서 자리를 비웠다거나 진짜 그 성장 환경을 좀 찾아보면 이해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해하고 싶으세요? 지금 버릴 수가 없어 줄리아 로버츠를 아직. 노팅힐을 전 아직도 본다니까요. 전 아직도 노팅힐 봐. 줄리아의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줄리아의 어머니가 줄리아가 5살 때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하시는데 그 계부가 폭력도 되게 많이 했었고 특별한 또 직업이 없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힘든 삶을 살았대요. 어머니가 계부와도 이혼을 해요. 그때부터 줄리아는 어머니, 언니,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돈 되는 일이면 다 닥치는 대로 했대요. 네. 그러던 중에 배우 일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 자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 친부는 일찍 5살 때부터 자리를 비웠고 계부는 학대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래서 19살 때부터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16살 연상의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 상을 그리워했을 것 같고요. 의지하고.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 테이큰이죠. 그러니까 빼앗는 자의 위치에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라고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것도 병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헐리우드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